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 어떤 종은 성공적으로 진화하여 번성하고 있지만 어떤 종은 환경 적응 실패와 다양한 이유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끊임없이 유지되고 발전합니다. 지금도 꾸준히 새로운 종의 생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광릉에서 발견되던 장수 하늘소가 보이지 않게 되자 이를 먹이로 삼던 흑낙새 역시 자취를 감춘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외래종들이 유입되어 자리 잡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외래종들의 천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생충도 생태계의 일부로 인간의 생활 습관에 따라 개체수가 증가하던 시기도 존재를 하지만 현재는 환경 개선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감소되었습니다. 기생이란 단어는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이 함께 생활하며 한쪽이 이익을 얻고 다른 한쪽이 해를 입고 있는 일 또는 그런 생활 형태로 정의됩니다. 인류의 입장에서 기생충에 감염되면 각종 질병을 일으키며 반드시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인식되어 박멸해야 할 존재로 생각됩니다. 또한 징그럽게 생긴 외모를 떠올리며 기생충에 대하여 불편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생의 의미를 넓게 살펴본다면 인류도 생태계에 기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기생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 생활을 이어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공생, 상생, 기생으로 분류되지만 기생의 정의처럼 기생충은 한쪽에 악영향만 끼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생물 다양성 중 하나로 복잡한 먹이 그물을 갖는 다양성 안에서 생태 그물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병원체가 침입하고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즉, 다양성이 낮거나 풍토적이고 경쟁적인 기생충이 생태계에서 사라졌을 때 더 많은 병원성 종들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생충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과 끝없는 경쟁 과정에서 인류 면역계 진화에 기여를 한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2022년도 기생충 박물관 패러사이트 마이크로 패턴과 추상 사진 전시는 오랜 기간 동안 인류와 함께한 기생충의 여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제공해드리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작품들은 징그럽고 기피해야 할 존재로 인식되어 있는 기생충을 마이크로 패턴과 아름다운 이미지로 재구성한 사진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초대 전시는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명예교수,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인 양용석 사진작가의 작품으로 전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가는 동물의 몸속을 현미경 또는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작은 세포들이 서로 군집을 이루면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서로가 긴밀하게 반응하면서 협조하고 융합하면서 진화를 거듭해감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공생과 기생의 관계로 열심히 진화해 오면서 인류에게도 직간접적으로 도움과 이익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미지의 마이크로 세계를 관찰하노라면 아름답고 신비스러우며 황홀함과 경이로움에 심취하게 되며 마이크로의 세계에서도 놀랍도록 서로가 공생하며 또한 생명의 연속성으로 진화해 나감을 발견하게 되며 감탄을 자아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작가 작품들은 사진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아름다운 세포와 조직 조각들을 해체한 다음 아름다운 형상으로 재구성하여 상상의 미시적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등 동물들 역시 지혜로우며 아름다운 미시적 이미지를 나타냄을 발견하면서 사진작품으로 담았으며 마이크로 생명체는 작게 해체하고 대칭적으로 다시 결합하면서 점과 선으로 하나의 완성체 이미지로 패턴과 메타 패턴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재현시켰습니다. 작가의 트리 오브 라이프, 레드 블러드 셀즈 앤 말라리아 작품을 살펴보면 동양화에 많이 사용되는 사군자 중 하나인 매화꽃의 이미지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매화는 이른 봄의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가는 자신이 발견하고 분석한 적혈구와 적혈구에 감염된 말라리아의 생명력을 붉은 색상의 세포를 활용하여 생명의 나무라는 주제의 트리 오브 라이프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가의 다른 작품에서는 우리나라 학자들에 의하여 인체기생 신종으로 보고된 참골 큰입 흡충의 현미경 사진을 패턴으로 형상화한 작품인 게이트아이 아틀라스 넘버 5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종속주인 조류 중 하나인 검은 머리 물대새의 장관 조직과 결합하며 제작되었는데요. 대상을 분석적, 구성적, 기하학적으로 파악하여 색채의 장력을 이용한 시각적 착시를 주는 대표적인 아름다운 추상 작품입니다. 이처럼 기생충 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하여 기생충 인식 제고 및 사진작품 전시를 통한 박물관 내 다채로운 미적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생충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기획하고 작품들을 연구한 학예연구원과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생충 박물관 학예연구원 김지원, 이소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소율 학예연구원님, 벌써 기생충 박물관의 개관 5주년을 맞이하였는데 기분은 어떠신가요? 네, 국내 유일의 기생충 전문 박물관인 기생충 박물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덕분에 저희가 더욱더 자긍심을 갖고 업무를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생충 전문 기생충 박물관으로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전시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2년 패러사이트 마이크로 패턴과 추상 전시의 기획 의도는 있으실까요? 한국건강관리협회 기생충 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번 전시는요, 기생충을 주제로 시각적 패턴과 추상적 기법을 활용하여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한 사진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박물관은 기생충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표본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 박물관 입구까지 오셨다가 징그럽다며 다시 되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박물관의 이미지를 상쇄시키고 미적인 아름다움도 같이 충족시켜드리고자 이번 사진 전시를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있을까요? 네,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복도 한 면을 가벽을 설치해서 협소한 전시 공간을 최대한으로 연출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소한 전시 공간으로 인해 연출되지 못한 작품들은 영상으로 다시 제작을 해서 모두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로도 매달 한 번씩 새로운 작품으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 교체 전시는 다채로운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볼거리로 기생충 박물관을 꼭 방문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사진 작품을 기증해 주신 양용석 교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양용석 교수님은 사진작가이기 이전에 기생충 학자로서 가장 성공적인 협력사업으로 손꼽히고 있죠. 1970년대에 일어났던 제주도 사상충증 퇴치 사업에 여러 학자분들과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이 1970년대에 진행하였던 사상충 퇴치 사업은요, 바닷모기를 통해 사람이 사상충증에 감염이 되게 되면 흔히들 많이 알려져 있죠. 코끼리 다리병이라고 하는 다리가 퉁퉁 붓게 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일으키게 되는 사상충증을 퇴치하는 퇴치 사업이었습니다. 이 퇴치 사업은요, 사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제주도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주도에는 사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닷모기들이 많이 있었죠. 이 바닷모기를 통해서 사상충증이 감염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제주도민들은 풍토병이다 아니면 유전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퇴치 사업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 여러 학자분들의 연구를 통해
풍토병이나 유전병이 아닌 모기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학자분들과 제주도 도민들의 협력으로 인해 꾸준한 퇴치 사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현재는 이 사상충증 박멸이라는 결과까지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양용석 사진작가님은 이전에 연세대학교 보건의학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님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올해 은퇴로 인해 제자 양성이라는 값진 활동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사진작가 활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위학을 전공하고 기생충을 연구하시면서 발견한 기생충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기생충을 주제로 한 사진 작품 활동을 지금 꾸준히 계속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잠시 후 보시게 될 작품 속에 반영된 양용석 사진작가님의 기생충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모두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생충 박물관 학예연구원으로서 이번 전시에 대한 작품 해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름다운 사진 작품으로 재탄생한 기생충 사진 작품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전시 오픈과 함께 선보이게 될 다양한 작품들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 3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앞에 보이시는 작품인 Sunflower Tree, Sunflower and One of Long Fruit 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폐흡충을 주제로 한 작품인데요. 이 폐흡충증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병되고 있는 기생충증 중 하나이죠. 민물 가재나 민물 개를 잘못 섭취하였을 때 감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 평평한 갈색의 모양의 나뭇잎 모양으로 생긴 폐흡충을 약간 꽃잎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는데요. 이 폐흡충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꽃들을 만들고 이 꽃들을 연속 배치하여 해바라기 꽃 모양의 나무로 연출시킨 아름다운 기생충 주제의 작품으로 선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작품은 Flowering Trip of Early Spring River Plug and Vitellini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간흡충과 체질흡충의 난소, 난항세포를 주제로 한 작품인데요. 간흡충은 간디스토마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돌고기, 붕어, 잉어 등의 민물고기를 덜 익혀 먹거나 날것으로 먹었을 때 감염이 됩니다. 자칫하면 담도암으로까지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갈색 또는 담홍색을 띠는 버들잎 모양의 간흡충을 활용하여 마치 바바를 연상하게 하는 박태기꽃 나무의 형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작품 속 간흡충을 보며 다시 한번 간흡충이라는 기생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앞에 보이시는 Flower 1 CS 넘버 5라는 작품의 간흡충을 주제로 한 사진 작품입니다. 마치 진달래꽃을 연상하게 하는 아름다운 꽃 이미지의 사진 작품입니다. 이 외로도 요코가와 흡충을 주제로 한 Flower 2 My Number 3 작품과 국구 흡충을 주제로 한 Flower 3 EC 넘버 5 작품 등 여러 작품을 감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진 작품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 양용석 사진작가는 작품들을 꽃 모양의 이미지로 많이 표현을 하였는데요. 징그러운 외모와 사람에게 반드시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는 기생충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꽃 형태의 이미지로 표현하여 우리 인류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라사이트 마이크로 패턴과 추상 전시는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3년 6월 30일에 걸쳐 6개월 동안 전시가 진행됩니다. 6번에 걸쳐 매달 새로운 작품들로 교체 전시가 이루어져 다채로운 전시를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패턴과 추상 전시를 활용한 연계 프로그램들도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패턴과 추상 현미경 만들기 프로그램은 저희 기생충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생충 박물관 학예연구원 이소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